기억 보세요. 기억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같이 보는 거야. 참. 동그라미 치면 돼. 이런 게 명제인 거야. 얘 피자는 맛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일반적으로 저는 참이라고 보는데 좀 어제 피자 먹어가지고 좀 애매하죠. 누구한테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애매하게 명확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거짓이 아니야, 알겠지? 명제가 아니야. 디귿 8은 2의 배수이다. 8은 2의 배수. 2의 배수 맞죠? 참 리을. x 값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네. 명제 아니고 미음은 거짓, 미음은 거짓. 그래서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참으로 대답하는 것들이 명제가 됩니다. 자, 확인 2번 갈게요. 부정을 말해보세요. 반대로 얘기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3은 21의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약수 부정하면? 약수가 아니다.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시면 돼. 그 다음에 5 더하기 8은 10이야. 부정해봐. 5 더하기 8은 10이 아니야. 10이 아니야. 참거짓도 말해볼까요? 3은 21의 약수가 아니다. 거짓이죠? 왜? 원래 게 3이었거든. 3은 21의 약수 3이었거든. 얘는 5 더하기 8은 10이 아니다. 참이죠? 왜요? 원래 게 참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의와 정리, 용어의 뜻, 정의, 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행사 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거야. 이건 정의.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된 성질이 뭐야? 대각의 크기는 같다. 이건 정의. 조건 이런 거 말하면 조건. 조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조건은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문자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봤던 건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아까요. 이거는 참이어서 거짓이었어. x값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아니었잖아. 이건 명제가 아니었지만 조건은 맞았다.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제랑 조건을 정확하게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건은 참거짓이 이제 x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 똑같습니다. 명제를 부정하는 거랑 조건을 부정하는 것이 정확히 구조가 일치해요. 이 구조예요. P가 아니다, not P라고 있고요.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을 취하는 거고 P의 부정이라고 있습니다. P가 아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참되게, 참이 되게,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들, 미지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x들의 집합이다. 이게 진리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오케이? 라고 하면 이거는 명제야, 조건이야? 이건 조건이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눠지니까, 그치? 그런데 얘를 참되게끔 하는 x값들은 뭐가 있어? 1, 2, 3, 4 어디까지? 10까지 딱 모아놓으면 이게 진리집합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집합이야. 저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들을 모아놓으면 진리집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건 P라고 했을 때, 이걸 조건 P라고 하면 보통 진리집합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 P를 써요. 이건 소문자. 보통 이제 조건이나 명제는 소문자를 사용하고요. 집합을 쓸 때는 보통 대문자 사용해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면 x는 10 이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봐봐, x가 10 이하 이렇게 쓰는 거지. 부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10은 10 초과의 자연수. 자, 이렇게 쓰시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거에 진리집합은 어떻게 써요? 물결의 문자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뭐였어요? 집합으로 볼 때는 여집합으로 가서 P의 여집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not P,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T라고 썼을 때는 부정했을 때는 not P, 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11, 12, 13 무한집합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인 것 같거든요. 거기 참고 별표 치세요. 참고 아래쪽에 참고 참고사항에 그 조건이 나와 있고 또는 그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P 또는 자 Q 자 P 그리고 Q라고 돼 있지.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또는 하고 그리고 구별이 되었고 얘는 집합에서는 P 합집합 Q 또는은 이제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해서 강조드렸어. 자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입니다. 이게 진리집합은 자 P 합집합 Q가 되겠고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가 진리집합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했을 때는 부정이 걸리는 위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부정이 걸리는 위치는 여기 다 걸려요. P에도 부정 걸리고 또는이라는 용어에도 부정이 걸리고요. Q에도 이제 부정이 걸려요. 근데 또는과 그리고는 서로 부정 관계입니다. 알겠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됐죠?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not P 얘 부정 걸린 거죠. 부정 걸렸고 또는이 부정이 걸려서 그리고로 바뀌어요. 그리고 not Q 이렇게 됩니다. not Q 반대로 not P 여기는 또는으로 바뀌고 not Q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듯. 자, 넘어갈게요. 문제 봅시다. 대표 1번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판별해봐. 1번 x는 정수이다. x 값에 따라 다르죠. 이건 조건이에요. 1번 조건. 자 2번 소수는 홀수이다. 거짓인 명제입니다. 반례가 뭐죠? 자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거짓인 명제는 반례가 됩니다. 알겠지? 반례가 존재한다. 2가 반례인 것 같아요. 자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명제. 자 4번 x 부등식이잖아요. x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참거짓이. 그래서 조건이다 이거는. 자 밑에 바로 내려와 보세요. 이거 진짜 쉽거든요. 유제 1번 명제가 아닌 것은 참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은 1번 거짓. 정답이 2번입니다. 참거짓 말할 수 없죠. x 값에 따라 다르지. 자 3번 이것도 x 값에 따라서 다르지. 아니지. 3번은 무조건 뭐야? 3번은 항등식이잖아. x값 무조건 참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참이에요. x값 모든 x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명제가 되는 거고. 17은 합성수이다. 거짓이죠. 17은 소수예요. 5번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 길이는 같다. 이건 무조건 참인 명제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거짓인 명제, 3번하고 5번은 참인 명제고 2번은 뭐야? 조건이다. 2번은 조건이다 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제 2, 3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야 어떠냐? 그래도 초반은 좀 쉽지? 근데 이게 집합이랑 연결되면서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 대표 2번으로 가볼게요. 조건 진리 집합. 자 전체 집합 U가 다음과 같은데 전체 집합 U는 1부터 6까지 자연수 들어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봐. 천천히 한번 구해보시죠. 자, 용어의 말뜻을 알아야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십시오. 자 전체 집합은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집합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P 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P는 X는 홀수. 근데
당연히 너네 그 생각하는 기준은 전체 집합을 무조건 생각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알겠지? 기준은 무조건 전체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는 자 다음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를 생각할 때 기준은 무조건 이 중에서 기준은 무조건 전체 집합 중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조건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봐. 자 1번이 not Q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진리 집합 어떻게 써야 돼요? 뭐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하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Q 불러보실까요? Q? 이거를 여집합 취할 거야. 자 Q가 뭐냐면 얘거든요. 이거 4, 3, 12 그럼 집합이 뭐랑 뭐 잡히겠어? 불러봐. Q 뭐 잡히겠어? Q 그리고 집합 뭐 잡혀요? 3하고 4 잡히는 건데 그걸 여집합 취하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3, 4를 제외한 걸 써달라는 거니까 3, 4 제외하시고 나머지 1, 2, 5, 6이라고 쓰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not Q의 진리 집합이에요. 자, 2번 P 또는 Q P 또는 Q는 진리 집합이 뭐야? P 무슨 집합? 또는 무슨 집합? 합집합 Q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P는 X는 홀수예요. 전체 집합 중에서 홀수만 갖고 오시면 돼요. 1, 3, 5까지. 그 다음에 집합 Q는 위에서 구해놨지? 합집합 3, 4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1, 3, 4, 5라고 쓰시면 진리집합입니다. 정답. 이렇게. 패턴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구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볼게. not P 그리고 자, 살짝 응용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똑같아.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 그리고는 뭐라고 써요? 무슨 집합? 교집합. 얘는 Q. 이거 구해달라는 거야. 따라서 자, 가볼게요. P 집합은 내가 구해놨죠.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자, P의 여집합이니까 홀수 제외하고 나머지 짝수죠. 2, 4, 6이 들어가는 거 같아. 앞에 거는 2, 4, 6. 자, 교집합 Q. Q도 내가 찾아놨습니다. Q도 3, 4죠, 지금 3, 4. 그래서 3, 4랑 겹치는 원소가 있느냐. 뭐 잡혀요? 자, 여기 분노 교집합 원소 뭐 잡혀요? 4 하나 잡히죠, 4. 그래서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있냐, 없냐? 어려운 거 없지. 명제 초반은 쉽다. 알겠지? 초반만 쉽다. 자, 아래 거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게 중요할 것 같네. 키워드가 여기 적혀 있어요. 부정. 그 다음에 또는, 자, 그리고에 대해서 이런 멘트들은 첫 번째, 부정은 여집합. 키워드 체크하셔야 돼. 또는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명제 중에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또의 명제를 볼게요. 이제 수학적 기호로 쓸 때는 P이면 Q이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읽을 때는 왼쪽처럼 읽거든요. P이면 Q이다라고 읽거든요. 자, 이 조건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 앞쪽과 뒤쪽이 부르는 말의 명칭이 있어요. 앞쪽이 가정, 패밀리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는 결론. 뭐뭐 하면 뭐뭐이다. 이런 꼴이겠지. 내가 여기서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명제야. 알겠지? 사람은 20층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100명을 떨어뜨려봐요. 그 중에 몇 명 살까요? 그래도 사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을까? 조건이죠. 참거짓이 달라집니다. 자, 거기다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별표 치셔야 돼요? 2번에다가 별표 치셔야 돼요. 2번에 별표. 2번에 별표 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디야? 2번에 1번 별표. 여기 동그라미 1번 되겠지. 이거를 이거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밖에 안 써요. 이거밖에 안 써요. 이게 참이려면 이걸 만족해야 돼요. 이걸 참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밖에 안 써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거이면 무조건 거짓이야. 거짓 쓸 때는 화살표 이렇게 끄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필기를 해놔야 될 건데 여기 없어. 있어. 설명 부분에 있는데 봐봐. P가 있고 Q가 있잖아.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봐봐. 이 상황이 되려면 얘들아, 이 상황이 되려면 자 여기 벤다이어를 좀 봐봐. P가 Q 쏙 들어가려면 자 대답해 보세요. 1번, 2번, 3번이 있어. P가 Q에 쏙 들어가려면 몇 번이 없어야 돼? 몇 번이 공집합이어야 돼? 1번이 공집합이어야지 여기가 사라지면서 P가 딱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랬을 때 여기만 P가 딱 들어가야 되는 상황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게 만족되는 거잖아. 그지? 이 결론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얘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얘가 깨졌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했다는 거야? 1번, 2번, 3번. 1번에 여기에 원소가 뭔가 찌끄레기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야. 따라서 여기를 부르는 말이 있어. 자 여기는 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게끔 하는 반례집합이었거든요. 거짓이 되는 반례집합이 P 차집합 Q입니다. 이게 반례집합이에요. 차집합이 반례집합이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할 줄 알면 돼. 첫 번째, 이게 참이 되게끔 너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반례집합은 뭐야? 이거야. 라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할 줄 알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모든 어떤 이런 거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잠깐 떠올려 볼게요. 또는 그리고 라는 용어가 있었죠.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였지? 그쵸. 그거를 두 글자로 부정. 모든과 어떤도 부정 관계입니다. 모든 어떤 이 용어도 부정 관계입니다. 부정. 그래서 부정 관계에 놓여져 있는 관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부정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건 볼 필요 없고요. 거기 개념센에 보시면 이 모든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반례가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성립하면 참인 거고 어떤은 한 개만 그런 게 존재하면 하나만 참이면 얘는 그냥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도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 개념 3번에 써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 부정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만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걸 부정하잖아. 그럼 부정이 어디 걸리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부정이 여기에 한 번 걸리고 뒤쪽에 p에도 한 번 걸리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은 부정하면 이제 어떤으로 바뀌는 거야? 어떤 x에 대하여 p는 부정하면 not p 이렇게 바뀌는 거죠. not p 이렇게 문장이 부정됩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다를 부정하게 되면 이 모든과 p의 부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로 문장이 바뀌어요. 부정 문장 이렇게 바뀝니다. 얘들아 국어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겠지? 국어.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다.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읽어서 해석한다? 절대로 아니야. 알겠지?
읽고 해석하지 마. 될 것 같아? 참인 것 같아? 그런 건 없어 수학에서. 알겠지? 무조건 몇 번을 써야 된다. 무조건 1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요. 보세요. x제곱이 4이면이라고 돼 있잖아. x는 2다. 여기서 p 앞쪽이 p고 뒤쪽이 q야. p면 q이다 꼴이고요. 앞쪽을 가정, 뒤쪽을 결론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이 조건들을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뽑습니다. 진리집합을 뽑아요. 자, 첫 번째 거 뽑아봐. 진리집합 뭐 나와?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x값 불러보라는 거야. 2랑 마이너스 2 나왔지? 두 번째 일로 와봐. 얘는 그냥 진리집합이 몇이야? 얘는 그냥 2지. 판단해. 이게 참이려면 이 관계를 만족해야 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거짓이에요. 알겠지? 읽고 참인 것 같다. 그런 건 없어. 무조건 진리집합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고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됐죠?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자, 2번 볼게. 자,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야, 생략하고요. 진리집합 바로 뽑아볼게요.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뭐야? 1, 2, 3, 6이라고 진리집합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이면 자, x는 12의 양의 약수냐? 12의 약수를 적으시면 돼요. 1, 2, 3, 4, 6, 12 여기까지. 그리고 판단해? 이게 돼? 판단하시면 돼요. 되죠? 네. 되니까 이건 참인 명제예요. 이렇게 따지면 됐지?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봐봐. 얘 거짓이었지. 발례가 뭐야? 마이너스 2가 발례지? 구조를 보면 P, Q잖아요. 발례집합은 뭐라고? P 차집합 Q가 발례집합이에요. 그래서 P집합에서 Q의 원소를 제외하니까 얘가 남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를 제외하니까 얘가 남잖아요. 얘가 발례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발례집합은 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대표 2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문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봐봐. not P가 Q가 된다가 참이다. 무조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뭐가 성립한다는 거냐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가 성립한다는 걸 준 겁니다. 위의 문장은. 요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걸 골라봐. 1번에 보입니다. 이거 바로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지금 요게 여집합이 뒤집혀 있어요. 여집합이 뒤집어졌다는 거는 각 이제 여집합을 취해서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의 여집합은 얘고 얘의 여집합은 얘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2번도 성립하는 거예요. 2번도 성립하는 거고 2번에 보이고요. 자, 3번. 상황을 보시면 P 합집합 Q가 전체가 되냐? 이건데 P 합집합 Q가 전체가 되냐? 벤다이어에서 확인을 해도 되고 또는 PQ가 이런 사람이 이런 거잖아. 너네들 벤다이어 그리는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주황 색깔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요. 너네들 벤다이어 그리려고 하면 맨날 그리는 게 이거야.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벤다이어는 늘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다 진짜. 알겠지?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이걸 그대로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이 포함관계,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는 건 Q 안쪽에 누구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P의 여집합을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Q 안쪽에 P의 여집합을 5도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요. Q가 있어. 이 안쪽에 누가 있어? P의 여집합이 있어. 이렇게 그리시면 끝나고 전체를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건 3번이잖아요. 3번이 돼? 이거 찾고 싶은 거잖아. P랑 Q랑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니? 이거 따져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P의 여집합이 여기잖아요. 그럼 P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P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흰색 부분으로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게 P예요, 지금 P. 이쪽이 P의 여집합이니까 그게 아닌 부분이 P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거랑 Q랑 합집합을 합니다. 그럼 Q랑 합집합을 하면 여기가 또 메꿔지겠지, 이렇게. 그럼 전체가 되는 거니? Yes. 이렇게. 그래서 벤 다이어를 그리실 때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 알겠지? 너가 오히려 이걸 확인할 때 U를 그리고요. Q를 갖다가 그렸을 때, P의 여집합 그린다고 여기다 P를 또 그려버리면 벤 다이어가 복잡해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리고 해석만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 그리실 때는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맞춰서 그냥 이미지, 직관적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거. 밑에 있는 유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겠습니다. 대표 3번으로 가볼게요. 대표 3번. 두 조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봐. P가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끔 하래. 그럼 뭘 확인한다고 우리는? 무조건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게끔 만들어줘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볼게요. 그 P랑 Q 조건제시법 보면 조건제시 되겠지? 요거 두 개의 조건이야. 자, x-a가 2 이상이라고 돼 있고, 그럼 Q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야, 이 상황을 만들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자, 이게 지금 무슨 식 조건이에요? 무슨 식 조건이에요? 부등식은 어디서 풀어요? 무슨 선? 무슨 직선? 부등식은 어디서 풀어요? 집에서 풀어요? 무슨 직선에서 풀어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 내가 대답할게. 수직선에서 푼다. 이렇게. 따라서 x값의 이제 x값의 범위가 이제 진리집합이니까 얘는 2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x는 1이에요. 그럼 관계상 Q집합 안에 P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Q부터 해석합니다. Q부터. 자, 1보다 작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겠지. 이 안쪽에 여기에 P가 들어가면 됩니다. X는 2 플러스 A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잘 적은 게 맞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1초가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1이죠. 이 안쪽에 P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끝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A 플러스 2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부분관계를 만든다. 여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에 대한 해석.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고방식이 두 가지예요. 1번, 첫 번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먼저 구별할 거. 네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얘가 지금 P고요. 얘가 Q, 이놈이 Q고 이놈이 P거든? 그럼 생각해봐. 1보다 더 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같아도 돼? 이거. 두 번째 사고는 이게 같아도 되니? 같아도 가능한? 이게 질문입니다. 같아도 가능해? 얘랑 얘가 같아도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안 돼? 이제 이걸 따지는 거죠. 얘랑 얘가 같다는 거는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럼 봐봐. Q는 이건데 P는 이거야. 요게 Q고 요게 P야. 누가 더 커야 돼? Q가 더 커야 되거든? 이게 되냐고 지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죠? 발레가 뭐예요? 1이 발레예요. 2. 얘는 1이 있는데 얘는 1이 없잖아.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게 힘들고 이것 때문에 틀린다. 결론. 이것 때문에 틀린다. 두 번째 것 때문에. 왼쪽 오른쪽인지 구별하는 거는 그냥 딱 보면 나와. 얘보다는 오른쪽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얘가 같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진짜 부분집합 관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따져서 무조건 구해야 돼요. 결론 넘어가면 A 값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가 말입니다. 정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공식은 수직선에서 부터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갈게요. 대표 4번입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전체 집합에 대해서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참인 것만 골라볼래? 라는 뜻이. 자,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 모든 x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의 기준은 전체 집합입니다. 1, 2, 3, 4, 5가 전체 집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얘가 성립하니? 라는 뜻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니까 무슨 식인 것 같아? 무슨 식인 것 같아? 보고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모든 x, 즉 U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니?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지? 1이 안 되지. 1. x가 1일 때는 좌변이 0 나오고 우변이 0이지. 0이 0보다 크다? 거짓이야. 알겠지?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고요. 얘가 반례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기억은 안 됩니다. 기억은 안 되고요. 네, 기억은 거짓이에요. 일단 반례가 1이 반례가 되는 거죠. 반례. 1이 반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모든 x에 대하여 자, 3x 플러스 1이 4 이상이냐? 라고 묻는 거는 x가 1 이상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전체 집합이니까 이 전체 집합이 다 1 이상이냐?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이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이다. 자,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어떤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고 전체에 대해서 다 거짓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만 그러하면 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x 더하기 2가 8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전체 집합 위에 모든 원소 중에 하나라도 이게 성립하는 게 있으면 이건 참이에요. 그래서 자, 식을 보면은 x 더하기 2가 8 추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1, 2, 3, 4, 5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건 거짓이거든요. 안 되죠. 이거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이건 참이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모든 이제 x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1 이하다. 이번에는 x제곱이 1 이하다를 풀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참이에요. 1이면 되는 것 같아요. 1은 1 이하. 참이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해볼게. 방금 봤던 거였죠.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1, 2. 제가 어떤을 대처하는 약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렇게 쉽게 물어보니까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조금 많냐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을 따지는 것보다는 모든을 따지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해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자,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1보다 크니가 됐지. 우리는 이걸 참인 걸 보이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만 야, x가 최소값이 1인데 딱 봐도 돼안돼? 이게 안 되지. 반례가 존재하잖아. 이게 x값이 1이면 1의 제곱이 1보다 크냐? 거짓이야. 근데 잘 봐야 돼. 구조가 부정명제가 거짓이야. 근데 원래 건 뭐야? 참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우리는 모든을 해석하는 게 더 쉽습니다. 어떤을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이 어떤을 해석할 때 이거를 모든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정을 썼어요. 그럼 이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되는데 부정이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건 뭐냐고. 원래 건 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데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을 해석하게 되는 거고 이 모든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 어떤을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보통 쓴다. 실전에서는 보통 사용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해 드릴게요. 명제는 할만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많이 쏟아져서 나와서 그렇지 용어 정리 잘 하시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서 좀 끊어야 될 것 같냐면 뭐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어떤 했고 이제 역이 배우 역시 개념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제 잘 공부해서 기억을 해놔야 된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명제 사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명제 사이 관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계속 쭉 배웠죠. 일단.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명제 사이의 관계.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 치면 그냥 돈 달리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명제 사이 관계 볼게요. 역과 대우만 공부하시면 돼요. 딱 두 개 나오는데 역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 역은 너네 뭐겠어? 역방향, 반대의 방향이야. 반대. 그죠? 그럼 이제 봐봐. P면 Q이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역 명제라고 합니다. 역명제. 자, 부정을 걸면 그걸 부정명제라고 하고요. 부정명제. 역을 걸면 역명제라고 합니다. 그냥 명제라는 말을 생략을 해서 역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이 역이라는 건 뭘까요?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걸 말해요. 이건 부정이랑은 다른 거야. 알겠지? 이건 부정이라는 거. P이면 Q이다가 Q이다의 역은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역이야. Q이면 P이다를 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역이라는 거죠. 이 방향의 역이라는 거죠.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역명제는 아까 부정은 뭐였냐면 봐봐. 원래 게 참이면 원래 명제가 있었고 부정 명제가 있다고 치면 원래 게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이야. 원래 게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야 라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자, 역명제는 그냥 뉴 명제입니다. 새로운 명제예요. 역을 취한다는 거는 원래 거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거랑 관련이 없게 되고요. 새로운 명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냥 새로운 명제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 절대로 없어.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새로운 명제예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은 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취한다는 것은 역의 명제를 취하는 행동은 그냥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원래 게 참이라고 해서 뭐 역을 취하면 뭐 거짓이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원래 명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됐죠? 대우 정인데 뭐 어떻게 외워야지. 자, 이걸 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대우 볼게요. 대우. 용어가 그냥 대우야. 알겠지? 대우라고 하는 용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쉬울까? 역명제를 부정한 게 대우예요. 다시 P면 Q이다 꼴의 대우 명제는 역명제를 부정한 걸 말해요. 부정. 근데 이제 완벽하게 부정은 아니지. 왜냐면 이거는 Q이면 P이다 꼴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써지죠? 이게 대우 명제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생각할 때는 자리를 바꾸게 돼요. 부정을 갖다 걸게 됩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얘는 새로운 명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역 취하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데 얘는 관계가 있어요. 얘는 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봐. 얘는 이런 게 성립돼요. 자, 첫 번째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래서 대우 명제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원래 게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대우도 참이다. 원래 게 거짓이면 대우 명제를 취해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명제와 참거짓의 운명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너가 만약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너가 만약에 주어진 명제를 참거짓을 보이기가 되게 애매해. 사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뭘 이렇게 돌려서 봐요? 대우 명제를 취해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대우 명제는 보이기가 쉬운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게 보이기가 힘들면 대우 명제를 취해서 참을 보인다. 왜? 대우랑 원래 거는 참거짓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같은지를 설명할게. 알겠지? 자, 봐봐. 참거짓을, 자, 일단 첫 번째 배웠던 거 계속 쭉 연결하겠습니다. 참거짓을 판단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는 것밖에 없어. 진리집합을 확인해서 포함 관계를 따지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와 Q를 뽑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 관계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참인 거야. 이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로 보이는 거죠. 따라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P이면 Q이다 꼴에서 이게 참이라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게 성립하는 게 참이에요. 지금. 이게 되죠. 그럼 이거를 여집합을 취해보는 거예요. 여집합.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어떤 관계가 돼? 뒤집어진다고 그랬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P의 Q가 이런 관계면 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이거의 명제 not Q, 이거의 명제는 not P죠? not Q면 not P가 성립한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됐냐? 원래 게 참이라고 가정해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참이에요.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면 얘가 참인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대우 명제예요. 보니까. 따라서 원래 게 참이면 대우도 참. 원래 게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참 거짓이 똑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개념 2번까지 설명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 필요 조건까지.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린다. 알겠지?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P면 Q이다 해서 이게 참일 때를 보는 겁니다. 이게 참일 때 P와 Q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충분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게 만약에 참이잖아.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이게 참인 거잖아.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반대요. 필요 조건. 밑에가 필요 조건, 위에가 충분입니다. 충분 조건. 밑에가 필요 조건. 이렇게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읽는 거야.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P면 Q에다가 참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읽는다는 거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반대네. 같은 말이죠. 요 두 용어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지금 쓸 때 제가 한번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P가 있고 Q가 있잖아요. P는 충분하니까 얘한테 준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정말 유치하지만 알아서 방법들 찾으세요. 알겠죠? P는 충분하니까 Q한테 준 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너희 멍청하게 둘 다 외우진 않겠지. 한 놈만 외우고 반대는 그냥 반대로 가는 거잖아. 알겠지? 한 놈만 외우는 거야. 한 놈만.
충분만 외우세요. 충분의 방향만 외우세요. 이게 아니면 반대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해서 준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아서 한번 찾으십시오. 끝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얘기 안 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이렇게 해볼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와 Q의 부분집합은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안 돼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똑같이 얘가 성립하는 건데 이렇게 합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성립하고 충분도 성립하고 필요도 만약에 성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어서 얘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얘가 성립하는 건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성립한다고 하면 이것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Q는 P도 참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쪽에 집합단원에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뭘로 배웠지? 서로 어떤 집합? 앞에 집합단원에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뭐라고 불렀지? 서로 어떤 집합? 수학을 그냥 문제풀이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 용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입니다. 서로 같으려면 부분관계 서로 포함되는 같은 말 P랑 Q는 같은 집합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P는 Q이기 위한 뭐 하는지 모르겠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 무슨 뜻이야? P랑 Q는 완전히 그냥 같은 이제 진리집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문제 볼게요. 대표 1번. x는 2이고 y가 3이면 xy가 6이다. 이것도 p면 q이란 꼴의 이제 명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읽고 네 생각대로 푸는 게 수학이 않다. 알겠지? 니는 그냥 여기 그냥 푸실 때 대충 그냥 네 생각 맞는 거 같으니까 네 생각대로 푸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푸셔야죠. 이거 2고 x가 3이면 y가 3이면 자, 이거 이면이야. 화살표 구조를 갖고 있어요. XY가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역과 대우를 말해봐. 그리고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해봐. 이게 원래 명제거든요. 원래 명제 참거짓부터 보세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x가 2이고 y가 3이면 두 개 곱하면 6 나와야 되겠지. 참이지. 첫 번째, 역명제는 xy가 자 역가겠습니다. 이거 xy가 6이면 방향을 바꾸는 게 역이에요. 이게 6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그러니까 3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야. 그지? 이건 왜 거짓이야? x가 1이고 y가 6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꼭 정수여야 돼? 그런 거 없잖아. x가 4면은 y가 2분의 3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많겠냐, 그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역명제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역명제는 원래 명제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원래 명제가 3이라고 해서 역명제가 거짓이 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대우명제 가볼게요. 자, 대우명제는 이 역명제를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 x, y가 6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고 자 2고에도 부정이 걸려요.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또는
y가 3이 아니다.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두 개를 곱한 게 6이 안 되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게 참이니까 당연히 대우명제도 참인 거지. 근데 이제 이 대우명제는 쓸모가 사실 없어. 쓸모가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 해석했어, 못했어? 해석했지. 했는데 그거를 대우명제 취해서 이 문장을 해석한다? 이건 바보예요, 바보. 알겠죠? 쓰는 건 반대로 쓰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아, 좀 어렵네. 그래서 이거를 대우명제 취해서 이렇게 읽었다. 이거는 가능.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대우명제. 알겠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